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TV의 안녕하입니다. 최고가 되기보다는 최선을 다하는 멋진 여자로 살고 싶어서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책 읽어주는 방송으로 진행할까 합니다. 요즘에 신광철 작가님의 꿈은 이루어서 자신에게 선물하는 거야. 이 내용을 가지고 어른이 읽는 동화 이야기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기 주인공이지요. 우승이와 긍정이가 세계 일주를 하면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 주인공들이 어디를 갔나 함께 떠나보시죠. 감정은 마음 공장이야. 어떤 내용인가 볼게요. 긍정의 우승이는 남미 대륙의 파라과이를 여행하고 있었다. 파라과이는 나곤이라는 파라다이스에서 나라 이름을 따올 만큼 살기 좋은 나라였다. 농군을 만나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감정은 마음 공장이야. 마음 공장이요? 웃음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그렇지. 같은 상황에서도 감정은 긍정이란 재료를 넣으면 만족, 웃음, 기쁨, 환희 같은 것들이 쏟아져 나오고 부정적인 재료를 넣으면 불만, 슬픔, 미움, 갈등 같은 것들이 쏟아져 나오지. 정말 그러네요. 감정은 공평해. 사랑하는 마음이면 사랑이, 미워하는 마음이면 미움이 생겨. 남미 대륙의 파라과이에서 농군과 이야기가 길어지고 있었습니다. 감정은 공평해. 정말 신기할 만큼 공평해. 맞아요. 누군가를 미워하면 마음 안에 미움이 가득 차 잠도 안 오고요. 끝내 병까지 날 때도 있어요. 웃음이가 어릴 적 자신의 장난감을 뺏어간 아이를 떠올리며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농구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어떤 사람에게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려면 내 안에 먼저 미움을 채워야 해. 내가 먼저 힘들어지지. 반대로 누군가를 사랑해보면 알지.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는 순간 내 마음 안에 따뜻한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요. 괜히 내가 먼저 흐뭇해지지. 남에게 주는 걸 그대로 내가 먼저 받게 돼. 그 만들어진 게 우리 마음이야. 신은 정말 공평하게 만들었네요. 맞아. 감정은 빈틈이 없이 공평해요. 넣은 재료대로 나오지. 그래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남을 미워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나의 주인인 나를 힘들게 해서는 안 되잖아. 그러네요. 우리가 간단히 생각하지만 아주 의미 있는 얘기예요. 이어지는 얘기 여기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강물에 안 떠내려가려면 노를 저어야 돼. 긍정의 우승이는 인도의 성스러운 겐지스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겐지스강은 넓고 평화로웠어요. 사공은 젊었으나 깊은 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긍정이가 노를 젓고 있는 사공에게 먼저 말했습니다. 사공을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40년입니다. 어린 긍정이와 웃음에게도 존댓말을 했어요. 네? 40년 동안 배에 노를 저었다면 나이가 많아야 될 텐데 젊어 보였거든요. 5살 때부터 노를 저었지요. 아, 그러시구나. 그럼 행복하신가요? 그럼요. 질문과 답이 단답형이어서 어색할 정도였습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이번에는 웃음이가 물었어요. 배는 강의 중간을 넘고 있었습니다. 힘들지요? 수입도 적고. 힘든데 행복하세요? 그럼요. 여행이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지요? 대답해놓고서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여행이 힘은 들지만 정말 행복했거든요. 힘든 것과 행복하지 않은 것과는 별 상관이 없지요.
강물에 안 떠내려가려면 노를 저어야 합니다. 행복에 이르려면 마음의 노를 계속 저어야 합니다. 겐지스 강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젊은 사공은 젊었으나 내공이 있었지요. 힘든 것과 행복은 별 상관없다는 사공과 이야기가 계속되었습니다. 행복하려면 긍정의 노젓기를 계속해야 합니다. 긍정의 노젓기란 무엇이죠? 예를 들면 행복하기 위해서는 행복을 허락해주는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행복을 허락해주는 사람을 만난다고요? 이번에는 긍정이가 의심을 가지고 물었습니다. 행복이라는 감정을 허락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그렇지요. 천하를 가지고도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왕이나 부자들이 많습니다. 긍정과 웃으미는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행복하려면 행복을 허락해 주어야 합니다. 그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뿐입니다. 누구지요? 성급하게 웃으미가 물었습니다. 나 자신입니다. 긍정과 웃으미는 뜻밖의 말에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사공의 말이 이어졌어요. 자신이 행복하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불행도 자신이 허락하지 않으면 불행하지 않습니다. 이러면서 이야기가 끝납니다. 오늘의 테마 얘기는요. 긍정의 재료를 심으면 긍정의 열매가 나고 부정의 재료를 심으면 부정의 열매가 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마음먹냐에 따라서 행복해지기도 하고 불행해지기도 합니다. 어떤 지인이 카톡의 이미지로 너무 속상해, 짜증난다. 카톡 이미지에다 이렇게 쓴 거예요. 젊은 친구가. 물론 그 상황을 알아서 그 마음 그대로 표현한 건 이해갑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불행하다 불행하다 짜증난다 짜증난다 그러면은 그런 일만 생겨요. 힘든 거 아는데 행복하다 난 잘할 수 있어 긍정적인 말로 바꿔보세요. 그 마음 편할 거예요. 교수님 신경 쓰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답변을 받았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한없이 불행하죠. 나보다 잘난 사람, 행복한 사람 보면은 내가 굉장히 초라해 보이고 불행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보다 못난 사람, 부족한 사람 보면 거기서 보면 내가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저는 그전에는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신앙인 가족에서 모태적인 신앙으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냥 감사하고 그러면서 그냥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그게 나의 다 행복인 줄 알고 당연히 이렇게 받는 건 줄 알았어요. 어느 날 제가 지금 다니는 교회에 봉사하러 갔다가 그게 노숙자들한테 한 끼 밥을 위해서 몇백 명이 줄을 서서 밥을 먹으러 오는 사람들, 그런 노숙자들을 볼 때 내가 가진 행복이 얼마나 크고 귀중한 건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돈이 많고 행복하고 했을 때는 당연한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지금 내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분들에 비해서는 내가 가진 게 너무 많다는 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강의할 때마다 쓰는 노래 행복은 눈앞에 있고요. 모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면 모든 것이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행복한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